안녕하세요. 4부작 블랙핑크 심층 분석, 드디어 마지막 4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저희가 1부에서는 블랙핑크의 탄생과 성장을 다뤘고 2부에서는 멤버들의 다채로운 솔로 활동, 그리고 바로 지난 3부에서는 대표곡이랑 음악적 삭가를 깊이 있게 봤었죠.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블랙핑크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죠. 맞아요. 오늘은 그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인데요. 바로 팬덤 블링크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이게 케이팝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나아가서 블랙핑크의 미래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단순히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 그 파급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와 블링크, 그리고 케이팝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블링크 하면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걸그룹 팬덤이다. 이건 거의 공식 수식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규모 자체가 엄청나죠. 음반 판매량이나 공연 규모, 굿즈 판매, 이런 경제적인 파급력은 사실 이제 와서 또 얘기하면 입 아플 정도고요. 하하, 그렇죠. 최근에 그 2020 월드 투어 티저 살짝 공개된 것만 봐도 이 열기, 이 영향력 여전하구나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블링크의 힘이 단순한 소비, 그러니까 앨범 사고 공연 가는 걸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회적인 실천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사회적 실천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블랙핑크가 그 COP26 제26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죠. 그리고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꽤 적극적으로 활동했었죠. 바로 그때 팬덤 블링크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냥 우리 블랙핑크 멋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멤버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또 어디 나무 심으러 가고 환경 캠페인 같은 거 벌이고 이런 소식들 종종 들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활발합니다. 실제로 지수 씨 이름으로 장애인 복지단체에 300만 원 이상 기부됐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한두 번 이벤트성이 아니라 꽤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와, 꾸준하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블랙핑크가 던진 메시지에 팬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 BBC 인터뷰에서도 함께 배우고 노력해 나가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잖아요. 로제 씨가 데이비드 애튼버러 다큐멘터리 언급했던 거라든지 제니 씨가 지구의 소중함이란 위기에 대해 강조했던 것들. 네, 멤버들이 직접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게 그냥 흘려듣는 말이 아니라 팬들에게는 정말 어떤 행동의 동기 혹은 계기가 된 셈이에요. 아티스트가 방향을 제시하고 팬들이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팬덤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심지어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여준다. 이게 뭔가 새로운 케이팝 팬덤 문화의 모습일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팬 활동이 주로 우리 아티스트 순위 올려주고 상 받게 해주고 이런 성공에 좀 더 집중했다면요. 그렇죠. 약간 서포트 역할이 강했죠. 네. 근데 이제는 아티스트가 추구하는 가치?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파트너, 동반자 같은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파트너 관계라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 GQ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7,400만 명이 넘고 멤버들 인스타그램 팔로워 다 합치면 3억 1천만 명이 넘잖아요. 3억이요? 와, 진짜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블랙핑크가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블링크는 그 메시지를 단순 전달하는 걸 넘어서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이걸 실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정말 막강한 영향력이네요. 그럼 이런 영향력이 디지털 공간, 온라인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로블록스, 블랙핑크 더 팰리스 같은 그런 메타버스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메타버스 공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게임하고 즐기는 걸 넘어서 팬들한테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블랙핑크 관련 문화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새로운 장이 되고 있어요. 문화를 재생산한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팬들이 직접 거기서 뭔가 2차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요. 그냥 주어진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거죠. 일종의 디지털 놀이터랄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걸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간이 된 거네요. 이게 또 K-팝의 글로벌 확산 방식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럼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친숙하고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K-팝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제 블랙핑크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그 따로 또 같이 전략이 있잖아요. 멤버들 솔로 활동이랑 완전체 활동 병행하는 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멤버 각자가 솔로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각자 색깔이 정말 다르죠. 그러면서도 또 완전체로 뭉쳤을 때는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고 그 시너지가 엄청나고요. 이게 참 절묘한 균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솔로도도 성공하고 그룹으로도 성공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전자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YG 내부에서도 그룹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젝트 조직까지 마련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025년 월드 투어도 예고했고요. 이건 결국 이 따로 또다치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YG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개별 멤버들의 활동 성공이 그룹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또 그 높아진 그룹의 명성이 다시 개별 멤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앞으로 예정된 2025 월드 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팬들을 강력하게 결집시키고 또 동시에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메시지 역시 계속 가져가면서 K-팝 대표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히 다지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은 뭐 이미 상당한 수준이고 문화적인 파급력도 엄청나죠. 여기에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다층적인 힘을 가진 아티스트와 팬덤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K-팝 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와, 정말 오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가진 힘, 그리고 팬덤 블링크와의 관계가 정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부에 걸쳐서 블랙핑크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블랙핑크와 블링크가 또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지 그리고 K-팝이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덤이 단순히 스타와 팬이라는 관계를 넘어서서요. 기후변화 대응 같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또 실현해 나가는 이런 파트너가 되는 현상. 이것이 과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사회운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